자, 유제 14-2번입니다. 14-2번 보시면 A는 마이너스 2랑 0 사이고요. A는 마이너스 2랑 0 사이고 B는 마이너스 2랑 4 사이인데 2A 마이너스 3B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거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덧셈은 이렇게 하고 뺄셈은 이렇게 크로스하고 곱셈은 이렇게 하고 나눗셈은 이렇게 한다 인데 아닙니다. 이거는 양수라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직관적으로 x가 1과 2 사이고요. y가 3과 5 사이예요. 그럼 x 더하기 y는 당연히 작은 수들의 합보다는 클 거고요. 큰 수의 합보다는 작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누구와 누구 사이가 되냐면 1 더하기 3과 2 더하기 5 사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등호가 있냐 없냐는 1, 3이 모두 포함돼야 등호가 있는 거예요. 근데 x는 1을 가지고 있는데 y는 3을 안 가지고 있죠? 둘 다 있어야 4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등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x가 2를 y도 5를 가지고 있어야 등호가 성립하는데 x가 2를 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등호가 없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x가 2일 수도 있고 y가 5일 수도 있어서 둘 합쳐서 7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x-y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x-y는 저 위에 보면 이렇게 크로스로 해가지고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뒤로 가면 점점 헷갈려요. x의 범위는 그대로 1과 2 사이인데 마이너스 y의 범위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걸 뭘로 생각하는 거냐면 x 더하기 마이너스 y로 생각하려고. 그럼 마이너스 y의 범위는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 사이가 됩니다. 그럼 얘랑 얘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마사랑 마일 사이가 되죠. 그래서 둘이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 있고요. 하나만 있네요.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x 곱하기 y거든요. 사실 저렇게 양수면 직관적으로 양수면 작은 애들의 곱보단 크고 큰 애들의 곱보단 작아요. 근데 한쪽에라도 음수가 붙죠? 그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작은 애들의 곱, 큰 애들의 곱 그게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저렇게 x, y가 저런 구조라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이렇게 4개 다 곱합니다. 4개 다 곱해서 제일 작은 애보단 크고 큰 애보단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곱할게요. 얼마예요? 마3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0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제일 작은 수 얼마예요? 이 4개 중에 제일 작은 수 얼마입니까? 선생님이 어려운 걸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중에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10이죠. 제일 큰 거 마3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10이 나오려면 얘랑 얘를 곱한 거예요. 둘 다 등호 있죠? 그러니까 마10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3은요. 누구랑 누구를 곱한 거냐면 이렇게 둘 곱한 거예요. 얘는 등호인데 등호 없죠? 마3이 정확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호는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나눗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수치에서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이거부터 먼저 해보죠. 문제에서 A 더하기 B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작은 애들의 합보다는 클 거고요. 큰 애들의 합보다는 작을 겁니다. 등호 없고 등호 없으니까 등호 없는 거고. 그래서 마사랑 4 사이가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는 2A-3B죠? 그럼 A의 범위 저러니까 2A의 범위는 뭐가 되냐면 마사부터 0까지가 되고요. 2A-3B는 빼기로 생각하지 말고 2A 더하기 마이너스 3B로 생각을 하자고요. 그럼 마3B, 마이너스 3B는 하나, 둘, 셋에 마3 곱하는 거고 부등호까지 재조정을 하면 마3B는 마이너스 12와 6 사이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작은 애들의 합인 마이너스 16보다는 크고요. 큰 애들의 합인 6보다는 작은 겁니다. 등호 없죠? 등호 없죠? 그러니까 등호 없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크로스로 한다 막 이렇게 하면 점점 복잡해져요. 그래서 뺄셈은 음수배하고 더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곱하기도 생각해 주세요. 이 문제에 여기 있는 건 양수 곱할 때 이야기인 겁니다. 모두 양수일 때. 됐죠? 그러니까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 음수 모르니까 케이스를 나눠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모두 곱한 다음에 작은 거 큰 걸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14-3번입니다. 네, 연립부등식을 푸세요 라고 되어 있죠. 뭐 별거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정리만 하시면 되고요. 사실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 언제 배우냐면 중2 때 처음 배웁니다. 중2 때. 근데 연립부등식은 뭐예요? 부등식 그냥 여러 번 해서 겹치는 거 찾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분수 형태, 소수 형태로 만들었고요. 저거 첫 번째 건 안 할 거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만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3x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니까 3x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이네요.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게 넘기면 4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3분의 4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범위가 되고요. 6, 2, 3, 6이 분모니까 양변에 6 곱하면 되겠습니다. 6 곱하면 x 더하기 3 되고요. 크거나 같다. 6 곱하면 3이니까 4x죠. 마이너스 1. 넘겨서 동류항 정리합시다. 그러면 3x가 작거나 같다군요. 작거나 같다. 4. 그래서 x는 누구보다?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 겹치는 범위 찾는 거고요. 처음 하실 때는 꼭 수직선을 그려주세요. 왜냐하면 무조건 얘랑 얘 사이가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직선 구조에 따라서. 자, 여기 4분의 3. 3분의 4. 둘 다 3분의 4인가요? 틀리지 않았죠? 네, 3분의 4.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3분의 4보다 작다고요. 두 번째 친구는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요. 뭐예요? 이렇게 겹치는 범위가 없는데요? 선생님 뭐 잘못 썼나요? 둘 다 작나요? 정말로요? 그렇네요. 미쳤나봐요. 미쳤어요. 이상하다. 왜 이러죠? 3분의 4 있어서 첫 번째 친구는 3분의 4보다 작다. 두 번째 친구는 3분의 4 포함하고 작다니까 둘의 겹치는 범위는 이거. 3분의 4는 안 들어가네요. 얘는 가지고 있는데 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x는 3분의 4보다 작다가 됩니다. 됐죠? 계산을 틀려버렸네요. 이건 살짝 창피하네요. 자, 양변에 10배씩 합시다. 소수 형태니까 10배씩 해서 7x 플러스 20 크거나 같다 3-10x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넘기면 3x고요. 넘기면 마이너스 17이 되겠습니다. 숫자 진짜 그지 같네요. 네. 플러스 17x군요. 야, 선생님 왜 이러냐? 됐죠? 그러면 x는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고요. 밑에 식도 10배 하면 8x 플러스 39 작거나 같다 30 마이너스 10배 하면 1이죠? 그걸 여기 집어넣으면 4x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넘기면 12x가 되고요. 작거나 같다. 마구죠? 마구의 마3이니까 마이너스 10이네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써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랑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겹치는 거 딱 하나밖에 없네요. 마1이죠. 그래서 그는 마1이 되는 겁니다. 부등식이라고 꼭 근이 범위로 나오진 않습니다. 등호가 있다고 등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겹치는 범위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4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을 푸세요. 인데 옆으로 짜르르 돼 있는 ABC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우선 식을 간단하게 만들고 둘둘 나눠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 보시면 요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x가 되고요. 2x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7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만들고 이렇게 한번 해서 둘의 겹치는 범위 찾는 거죠. 이렇게 하면 x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됐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걸 넘깁시다. 4x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기면 8이죠. 그래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뭐예요? 여기 마이너스 1, 2 있어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2보다는 작거나 같다니까 겹치는 범위가 여기죠.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답이 되는 거죠. 됐죠?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답이 특이하네요. 풀어볼까요? 자, 2x 플러스 3 마이너스 2x니까 넘기면 4x 되고요. 넘기면 0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x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이렇게 넘기면 뭐 돼요? 0x가 되죠. 0인데 그냥 0x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x에 어떤 수를 넣든지 마이너스 2보다 크죠, 우변이.
x에 넣어서 부등호를 만족시킨다. 근이에요. 근. 그래서 이거의 근은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럼 우리 모든 실수와 0보다 작은 거에 겹치는 범위는 뭐예요? 0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최종답이 짜였네. x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나온 두 값의 사이다. 그딴 식으로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건 초등학교 때나 하는 짓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연립부등식에 해가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개수를 다 알려주고 해를 구하세요 였는데 지금은 해를 알려주고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똑같으니까요. 이거를 좀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ABC 구조니까 요렇게 한번 해서 식을 쓸 겁니다. 자, 이 친구 A 더하기 6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넘겨서 동류항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X 그리고 넘기면은 이거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5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5 마이너스 A. 됐고요. 두 번째 친구는 요건 그대로고 7 마이너스 2A 플러스 4X죠. 그럼 이걸 넘기면 되겠네요. 그러면 역시 X 된 다음에 얼마냐? 3이 넘어가면 4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의 겹치는 범위를 찾는 거죠. 근데 그 겹치는 범위가 얼마라고요? 마이보다 작다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5-A랑 4-2A 이럴 수 있어요. 5-A랑 4-2A 중에 4-2A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랑 이렇게라 겹치는 범위가 어딘 거예요? 여긴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니까 이게 마이너스 2일 수 있고요. 아니면 4-2A랑 5-A 중에 누가 더 4-2A가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겹치는 범위가 요게 되고 그럼 이게 마이너스 2여야 돼요. 케이스가 두 개네요. 케이스 나눠서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첫 번째 이야기로 놓고 보면 자 다시 적을게요. 첫 번째 이야기로 놓고 보면 5-A가 4-2A보다 작다라는 가정하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넘기면 A가 1보다 2가 아니죠. 왜 오늘 자꾸 계산이 다 틀리나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5-A가 4-2A보다 크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인 거죠. 그래서 A가 얼마? 마이너스 1보다 클 때고요. 아이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되네요. 둘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둘이 같아서 정확히 일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는 4-2A랑 5-A가 같다. 즉 A가 마이너스 1이다. 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5-A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넘기면 A는 얼마냐면 7이죠. 모순이네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이야기했는데 7이 나오면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4-2A가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2여야 되죠. 넘기면 2A는 6이니까 A는 3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는데 3 나왔으니까 모순이 없죠.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얘기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데 이 같은 친구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여야죠. 마이너스 2여야지 겹치게 되니까요. 그럼 넘기면 A는 얼마냐면 7인데 A가 7이면서 A가 마이너스 1이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럼 되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답이 7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신 겁니다. 또는 반대로 3은 나왔는데 대소관계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다? 잘못 접근하신 겁니다. 알겠죠? 누가 큰지 작은지에 대해 모르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계산하고 이러는 걸로 끝나는 건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14-6번입니다. 절대값 이야기 나왔죠. 절대값 이야기 나왔는데 첫 번째 친구는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고 두 번째 친구도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절대값이 2개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친구를 이렇게 푸십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값 있고 절대값 바깥에 있는 것보다 작다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절대값 밖에 있는 거에 음수배와
양수배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건 언제만이라고 했어요? 절대값 바깥에 있는 게 미지수가 아니고 상수일 때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풀면 간혹 맞는 경우가 있어요. 수의 구조가 우연히 맞으면 맞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되게 많이 이렇게 풀어요. 특히 중등에서 고등막 넘어온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푸는데 아닙니다. 이건 언제만이라고요? 바깥에 있는 게 상수일 때만이에요. 상수일 때만. x에 관련된 친구, 요 절대값 안에 있는 미지수랑 관련이 없을 때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 나눠서 이야기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부등식 문제, 모든 부등식 문제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모든 부등식 문제의 기본적인 접근은 소위 뭐예요? 모든 부등식 문제의 기본적인 접근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한다 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시던 x-1이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눠서 풀든 하셔야 됩니다. 현서 씨, 풀었나요? 설마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이런 형태로 풀었었던 건 아니죠? 사이에 온다, 음수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풀었나요? x-1이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눠서 풀었나요? 그래프 그려서 풀었나요? 둘 다 아니면 뭘로 풀었나요? 네네네. 그러면 양일 때, 음일 때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래프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x-1이 0보다 클 때랑 x-1이 0보다 작을 때 등호는 어느 쪽 붙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양수일 때 같이 붙여줍니다. 어느 쪽 붙여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가정하에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가정하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푸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절대값 안에가 양수니까 절대값을 벗으면서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넘기고 넘기면 4 한 다음에 x죠. x가 4보다 크다고요. 근데 이거의 전제 조건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 있고 여기 4 있어서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하에 4보다 큰 걸 가져올 거니까 겹치는 여기만 가져와서 첫 번째 케이스의 답은 x는 4보다 큰 겁니다. 다시 말하면 x에 4보다 큰 수 넣죠? 저 부등식 성립한다고요. 그리고 1번과 2번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어요. x가 1보다 크면서 1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는 또는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예요. 알겠습니까? 이 둘이 겹치는 걸 찾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작다는 가정하에서는 절대값 x-1은 마이너스 x-1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2x-5고요. 마이너스 x니까 넘기면 3x 플러스 1이니까 넘기면 6이 되겠네요. 그럼 x는 뭐보다? 2보다 크다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x가 1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x가 2보다 커야 된다고요. 어이구, 이런 가정하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정을 벗어나는 형태죠. 겹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근이 없다고요. 다시 말하면 1보다 작은 수를 넣어서 이 부등호를 만족시키는 값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일 때, 음일 때 나눴으니까 그래프에 대한 해석도 같이 해주죠. y는 절대값 x-1 그래프입니다. 식전체에 절대값이 있어요. 어떻게 되죠? 여길 봐요. 여길 봐요. 식전체에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x축 위에 있는 건 그대로 그리고 x축 밑에 있는 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해서 올립니다. 선생님 오늘까지 이 말을 한 2만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올해에만 한 2만 번 한 것 같아요. 다른 클래스까지 다 해서. 1 있어요. y는 x-1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근데 그 그래프를 그려서 x축 위에 있는 건 그대로 그리고요. x축 밑에 있는 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해서 올립니다. 언제요?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있을 때라고요. 절대값이 있으면이 아니고 우변 전체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원래 1이었던 친구를 뒤집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이거 기울기
1이겠죠. 여기는 1이고요. 이게 절대값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y는 2x-5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y절편 얼마예요? 마이너스 한참 밑에 있네요. y절편은 마이너스 5고요. x절편은 2분의 5입니다. 2분의 5. 2분의 5면 2.5죠. 2.5. 그럼 여기가 2, 여기가 2.5. 그럼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2죠. 여기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아까 1보다 작을 때는 만나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럼 뭐에서만 만나요? 여기서만 만나잖아요. 그럼 이거식은 뭐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y는 2x-5고 이거식은 절대값으로 치면 이건데 1보다 클 때 안에가 양수니까 이 순간식은 y는 x-1이죠. 그래서 얘랑 얘가 만나는 순간을 찾는 거예요. 아까 어디 있어요? 얘랑 얘가 만나는 순간 얼마라고요? 등호로 바꿔서 생각하면 사실 4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노란 친구가 더 큰 걸 원하는 거잖아요. 노란 친구가 더 큰 거는 여기보다 오른쪽. 그래서 4보다 큰 거라는 겁니다. x가 4보다 크면 2x-5가 더 큰 겁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동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 기말고사를 잘 봐요. 이번 기말고사에 어렵게 나오는 건 무조건 절대값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거 다이렉트로 그래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치면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사실은 x 플러스 1이 이걸로 놓고 보면 3보다는 큰데 x 플러스 1이 마3보다는 작다. 이 얘기랑 동시에 요거에 대한 내용으로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7과 7 사이다. 이거에서 겹치는 거 찾는 거거든요. 근데 다이렉트로 갈 거예요. 우리 뭐 그리자고요?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이 그래프 그리면 마이너스 1이요. 아, 여기 말고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잡을까요? 마이너스 1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근데 그 그래프를 그려서 x축 위에는 그대로 살리고요. 그대로 살렸으니까 식은 x 플러스 1 그대로고요.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는 y에서 그렸으니까 y 값이 3과 7 사이라고. y 값이 3과 7 사이라고요. 여기 1, 여기 3이니까 여기 3. 그 다음에 4, 5, 6, 7. 여기 7. 이 사이에 있으니까 얘랑 얘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얘랑 얘를 가져오라는 거고요. 자, 방법은 맞는데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1이죠? 그럼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이 같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y의 변화량 얼마예요? 4죠. 여기 간격도 4일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하나만 찾으면 거기서 4칸 간 게 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x 플러스 1이 3이 되려면 x는 얼마? 2여야 돼요. 4칸 갔으니까 6이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건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랑 여기인데 이게 4칸이니까 여기도 4칸일 거예요. 그럼 여기 점은 3 나오는 순간, 얘가 3 나오는 순간이니까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에요. x 얼마? 마이너스 4일 때네요. 근데 4칸이니까 마이너스 8이죠. 됐죠? 그래서 x의 범위는 2와 6 사이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범위는 저기 마8과 마4 사이고요. 문제 등호가 없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인데 7쪽에 등호가 달려있어요. 7쪽에 등호가 달려있어요. 그럼 7일 때 가져오라고요. 그럼 마8을 가져오는 거고 6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8 가져오고요. 6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알겠죠?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200번째 하고 있어요. 신소희 씨 주무시지 마시고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이 정도 그래프를 못 그리면 고등을 못 해요. 그래프입니다. 반대로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언제라도 만점을 맞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 x 플러스 1 절대값 3-x 절대값 이건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 나누면 3개 케이스로 나눠야 됩니다. 개복잡하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래프 그려서 했어요. 는 y에서 이 그래프를 그릴 거고 어차피 직선일 거라고요.
직선일 거고 변동되는 거. 그래프가 변동되는 게 절대값 안에를 0으로 만드는 친구들이라고요. 그래서 왜 삐뚤어졌냐? 마이너스 1일 때를 전후로 식이 변할 거고 3을 전후로 식이 변할 거라고요. 마이너스 1, 3.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건 0이고요. 요거는 4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4. 여기를 꼭 지나야 되고요. 3 집어넣으면 이건 0이고 이건 4네요. 그래서 3, 4를 꼭 지나야 됩니다. 그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다른 친구인데 여기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겠네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4를 찍어보면 여기 4 찍으면 얼마예요? 5죠. 여기 4 찍으면 얼마예요? 1입니다. 마일의 절대값이니까 6이죠. 그래서 4,6 여기 찍힙니다. 아이고 요거 기울기 얼마예요? x의 변화량 1인데 y의 변화량 기울기 2인 친구죠.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죠? 그거의 왼쪽 여기 있는 친구인 마이너스 2를 넣어보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이거 얼마예요? 1입니다. 절대값까지 씌우면 이거 얼마예요? 5입니다. 그럼 얘도 6이네요. 그럼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하면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2만큼 감소했으니까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입니다. 기울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 이 문제에서는 다행히 6을 구하라고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y는 6. 이거보다 어떤 거? 큰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져오면 되는데 똑같은 문제인데 y는 8보다 큰 거를 찾으세요 라고 나왔어요. 그럼 8이면 이거 기울기 얼마라고 그랬어요? 2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 여기 y좌표 4잖아요. 4인데 8이 되려면 y좌표가 얼마 있어야 되냐면 4가 추가돼야 돼요. 근데 기울기가 2니까 x좌표는 2가 추가돼야 2분의 4에서 기울기 2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 칸이니까 3에서 두 칸이니까 이걸 만들어주는 x값은 사실 5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식을 다 만드셔도 됩니다. 식을 만드셔도 되는데 객관식 문제에서는 식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는 6보다 큰 거, 이 영역이고 정확히 마이너스 2, 정확히 4를 구해버렸네요. 4보다 큰 쪽,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4보다 크다가 됩니다. 선생님 말이 좀 빠르죠? 마음이 졸라 급해서 그래요. 집에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주무시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영상에 대한 해석을 같이 좀 해보세요. 그림에 대한 해석, 그래프에 대한 해석.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요즘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클래스 자체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프에 대한 해석 없이 수치적으로 하는 건 안 돼요. 나중 되면 못 풉니다. 그냥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학교 정도 선이 그래프 없이 숫자만으로 어찌어찌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중학교 내용도 그래프적인 해석을 동반하면 엄청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그래프 해석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해도 풀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높은 영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해석하는 건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래프를 안 그리니까 그런 겁니다. 자, 정석 마지막 7번입니다. 사탕을 몇 명의 어린이에게 나누어 주는데 한 어린이에게 3개씩 주면 8개가 남고 한 어린이에게 5개씩 주면 마지막 어린이는 적어도 1개는 받을 수 있지만 5개보단 적게 받는다. 이거 뭐예요? 의자에 앉는 이야기, 텐트에 들어가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의자의 이야기가 어린이가 되는 거고요. 앉는다, 그 앉는 사람 수가 사탕이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됐죠? 근데 이거 좀 슬프네요. 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여러 개 받고 그럼 좀 슬픈데. 어쨌든 그러면 여기선 의자를 X로 넣는 겁니다. 무조건 의자를 X로 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X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3개씩 나누어졌대요. 그럼 하나당 이렇게 3개씩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8개가 남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 x 곱하기 3에
8개를 추가한 게 사탕의 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5개씩 나누어 준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면 마지막 어린이. 그럼 얘까지는 다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어린이는 1개나 또는 5개보단 적대요. 그럼 4개까지밖에 못 받네요. 1개는 받을 수 있대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였으니까 만큼은 x-1이 되겠죠. 그래야 하나를 추가해서 x가 되니까요. 그럼 5배의 x-1 사탕이 꽉 차 있습니다. 거기에 1 더한 거보다는 크고요. 사탕 수가요. 누구보다는 5x-1에 4를 더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여기서 어차피 정수의 개념이니까 더하기 5라고 쓰고 등호를 빼셔도 됩니다. 사탕수가 2분의 1개 이런 건 없으니까 이렇게 쓰시나 같은 의미인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이 사탕수 자리에 누구를 둘 수 있다고요? 얘를 정하나 둘 수 있죠. 3x 플러스 8. 그래서 최종식은 뭐가 되냐면 5x-1 더하기 1과 그 다음에 3x 플러스 8 한 다음에 5x-1 더하기 4 이거 푸시면 됩니다. 저거 계산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식 만드는 게 어려운 문제니까요. 그래서 저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부교재 볼까요? 부교재 267번입니다. 네, 여기 있네요. 연립부등식 중 해가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가 없다. 뭐예요? 다른 말로 연립부등식이니까 겹치는 범위가 없는 걸 찾으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특별히 방법 같은 건 없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일일이 찾아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래프적인 해석을 동반하셔도 되는데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직접 할 거고요. 1번은 5보다 하나는 작거나 같다. 하나는 크거나 같다. 그럼 뭐예요? 5가 겹쳤죠? 그래서 얘는 해가 x는 5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 위에 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거고요. 밑에 친구는 정리하면 x는 부등호 바뀌겠죠? 3보다 크다예요. 겹치는 범위 있네요. x는 3보다 크다죠. 그러니까 근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친구는요. 넘겨서 역시 동류항 정리하면 이렇게 넘기면 6x 마이너스 2네요. 그럼 x는 마이너스 6분의 2,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3x, 이렇게 하면 1. 그럼 x는 3분의 1보다 작다예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있고 3분의 1 있어서 첫 번째 친구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두 번째 친구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겹치는 범위 존재하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물론 전개하셔도 되는데 너무 명확하네요. 5의 배수, 5의 배수잖아요. 약분 때리고 가셔도 되겠죠. 마이너스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는 x가 뭐보다 넘기면 마3보다 크다. 두 번째는 마3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아까 1번하고 똑같네요. x는 마3을 근으로 가질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하고 여기까지 맞으면 틀린 거 찾는 거니까 해가 없는 거 찾는 거니까 5번 체크하시면 안 돼요.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다 해 없는 거 찾으세요. 만약에 이거 해 없다 그러면 밑에 거 안 푸는데 안 좋은 버릇입니다. 안 좋은 버릇이에요. 괜히 객관식이 아닌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x 크다 20이 되겠네요. 그럼 x는 누구보다 4보다 크답니다. 이건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죠. 해보시면 4 있는데 첫 번째 친구는 4보다 크다. 두 번째 친구는 4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안 칩니다. 얘는 4를 안 가져가는데 얘는 4를 가져가죠. 동시에 존재하는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됐죠? 71번.
역시 해를 갖지 않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뭐예요? 개수가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개수를 적절히 조절해서 해를 가지지 않게, 겹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고요. 밑에 거부터 할 겁니다. 위에 거는 A 때문에 정확한 값을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밑에 거부터 할 거고요. 아까 전처럼 2로 약분부터 때리고 가면 좋겠네요. 그럼 X는 넘겨서 정리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죠. 자, 그럼 마이너스 2는 어디 있나요? 여기쯤 있겠네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위에 있는 친구, 미지수를 넣어서 정리할 거고요. 5x가 a보다 작다. 그럼 x는 부동 안 변합니다. 5분의 a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럼 5분의 a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거보다 왼쪽에 있는 걸 가져올 거고요. 여기저기 놔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5분의 a가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작다. 하는 범위 있나요? 없죠.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5분의 a가 작다. 겹치는 범위 있네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클 때 했으니까 정확히 마이너스 2일 때도 해봐야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겹치는 범위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5분의 a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거나 작거나 같아도 되겠네요. 됐죠? 이건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네, 부등호 방향에 따라서 문제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최대값이에요. a는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최대값은 마10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라고요. 그냥 대충 숫자 넣어가지고 대충 하지 마세요. 중학교 아이들이 되게 많이 하는 이상한 짓 중에 하나가 적당히 아무 숫자나 넣어서 막 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숫자를 넣었어? 그러면 그냥 그걸 넣으면 될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중에 정수 아닌 문제는 어떻게 풀 겁니까? 그죠? 그리고 서술형에 식스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 수를 넣으면 될 것 같았으면 그렇게 적을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방법들을 배운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있는 수학 선생님들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그거지 않을까 싶어요. 어릴 때 해설 같은 데 보면 이걸 넣으면 된다 이거를 그냥 거기서 멈춘 거 혹은 부모님들이 가르치실 때 여기에 이 숫자 넣으면 되잖아 넣어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를 막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배운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자, 276번 하고 쉬었다 가죠. 작년의 학생 수는 400명 이하래요. 그러면 작년 학생 수 표 만들어. 작년 학생 수. 그래서 이 학생 수는 400 이하랍니다. 남녀가 7대 5였대요. 그럼 7, 5로 적으시면 안 되겠죠? 남자가 7K명이고 여자는 5K명입니다. K는 상수인 거예요. 그래서 7K 더하기 5K가 사실은 뭐라고요? 작년에 총 학생 수예요. 근데 그게 40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여기 문제에 숨어있는 걸로 K는 자연수여야 됩니다. K가 2분의 1 같은 건 안 돼요. 그럼 2분의 7명 그런 건 없잖아요. 사람 수인데 2분의 7명 같은 건 없죠. 그러니까 사람 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K가 자연수라는 내용이 숨어있는 겁니다. 그게 여기까지 이야기를 식으로 바꿨고요. 올해 남녀 학생들이 각각 6명씩 전학을 왔대요. 그러면 올해 남학생 수는 이게 실제 남학생 수잖아요. 7K 더하기 6이고요. 여학생 수는 5K 더하기 6이 되는 겁니다. 근데 400명을 넘었대요. 그럼 7K 더하기 6 더하기 5K 더하기 6이 400명을 넘었으니까 400 이렇게 초과가 되는 거죠. 올해 이 학교의 남학생 수는 몇 명이냐 이거 구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 뭐만 구하면 돼요? K만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정리해보죠. 7K 더하기 5K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럼 이거 7K 더하기 5K가 크다 하고 6, 12, 10이면 388이네요. 됐죠? 그러면 12K가 388보다 크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12K가 40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그럼 12K의 범위가 나왔네요. 388보다는 큰데 400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K의 범위를 찾을 거예요.
K가 어차피 뭐 해야 되니까? 자연수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되니까 K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K의 범위는 12분의 388과 12분의 400 사이에 오게 됩니다. 직접 계산하셔야 돼요. 대충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12 하면 3 하면 36이죠? 28이니까 2 하면은 24. 그러면 40이니까 32점 얼마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32점 얼마 사이와 그 다음에 요거 400 나누기 12 하면 역시 3에서 36, 40 하면 3에서 33점 얼마라고요. 근데 K 뭐 해야 돼요? 자연수 해야 되죠.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 K 얼마? 33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K가 33이니까 33 집어넣으면 21이니까 241 아닌가? 231인가? 21인가? 네, 맞네요. 거기에 6을 더했으니까 237명이 올해 사람 수입니다. 요거 식 만드는 거까지는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틀리세요, 자꾸. 올해 남학생인지 작년 남학생인지 올해 여학생인지 작년 여학생인지 이런 거 틀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문제를 잘 안 읽는 겁니다. 끝까지 좀 잘 읽어주시고요. 좀 특이한 형태의 부등식입니다. 이 조건 때문에 여기 범위에서 이걸로 한정되는 겁니다. 서술형으로 나오면 꼭 이걸 적어주셔야 돼요. 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문제 몇 개 더 풀고요. 오늘 진도라기보다 문제풀이인데 그거 나가보도록 하죠. 쉬세요. 아까 전에 하던 못한 게 좀 있어서요. 그거 하고 오늘 진도 및 풀이 나가겠습니다. 뭐냐면요. 리마인드 8일차에 8번입니다. 11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는 대각이 뭔가요? 마주보는 각을 대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친구가 마주보고 있는 건 이것도 마주보고 있고요. 이것도 마주보고 있고 얘도 마주보고 있습니다. 얘랑 얘는 이웃한 친구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A라고 놓으면 A에서의 대각선을 긋는다면 자기 자신 양옆을 제외한 세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11각형이니까 11에서 3개를 뺀 8개의 대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대각을 연결한 선이라서 대각선입니다. 됐죠? 자기 자신 양옆을 빼서 3개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포인트에서도 자기 자신 양옆을 제외하고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도 몇 개예요? 자기 자신 양옆이니까 똑같이 8개를 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랑 이게 사실은 선분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같기 때문에 2로 나누셔야 돼요. 총 11개의 포인트에서 똑같이 8개씩 그을 수 있는데 두 개로 나누셔야 됩니다. 왜요? 이 선하고 같으니까. 지금은 11각형이라서 이렇게 되는데 N각형이라면 N 빼기 3 하시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 양옆을 빼니까. 그만큼 구할 수 있고 거기가 모든 포인트들을 돌면서 만들 수 있으니까 N개의 포인트를 돌아서 N을 곱하시는 거고 2로 나누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중등 때 배운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고등은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할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하면 11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중에 2개를 연결해서 이으면 대각선이 됩니다. 됐죠? 그런데 A, B, C, D, E, F 해서 여기 G라고 할 거예요. 이 G를 연결하는 거랑 G2를 연결하는 게 같죠? 뽑는 순서에 상관이 없네요. 뽑는 순서에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1개의 포인트 중에 2개의 포인트를 연결하는데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11 컨비네이션 2가 됩니다. 근데 그건 대각선이 아니라 11개 점 중에 2개를 연결해서 뽑는 방법이에요.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친구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됩니다. 대각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11개의 변을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빼기 12를 하시면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럼 역시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면 n개의 포인트 중에 순서에 상관없이 2개의 포인트를 잡고요. 거기서 n각형이잖아요. n각형. n각형의 변의 개수는 n개죠. n을 빼시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럼 NC는 n 팩토리얼을 n-2 팩토리얼하고 2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고, 그럼 n-2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은 약분을 끝내고 나면 n-1이 남습니다. 분모는 2팩은 2고요. 여기에서 n을 빼는 거죠. 그럼 공통인 인수 n이 있으니까 n으로 묶으면 이 친구는 2분의 n-1이 남고요. 이 친구는 1이 빠지거든요. 근데 통분한다고 생각해서 정리를 하면 1을 뺀 거는 사실 여기에 2를 뺀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통분을 통하면. 그러면 얘는 n 2분의 n-3이 됩니다. 뭐예요? 제가 나온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중등 버전으로 이야기하는 거랑 고등 버전으로 이야기하는 거 양쪽 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경우의 수랑 행렬은 안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풀 거예요. 혹시 이 부분을 잘 모르시겠는 분은 선생님이 단톡방에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 링크를 공지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순열 조합은 아셔야 돼요. 뭐 그거를 넘어서는 이야기들까지 알면 좋겠지만 그건 몰라도 되는데 NCR, NPR 적혀있는데 저 C가 뭐예요? 저 P가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무슨 의미인지랑 계산하는 방법은 아셔야 됩니다. 됐고요. 17번입니다. 17번. 플라워의 6개의 문자를 한 번씩 사용할 사전식 배열. 사전식 배열. 요즘 사전 안 쓰죠? 여러분 사전 모르는 단어 있을 때 사전 찾아보면서 쓰지 않잖아요. 사전식 배열은 알파벳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전식 배열입니다. 만약에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런 단어는 없지만 이런 단어가 있고요. 이런 단어가 있고요. 이런 단어 있고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걸 사전식 배열하면 제일 앞에 있는 단어들을 비교합니다. A랑 B 중에 더 빨리 나오는 거 뭐예요? 알파벳에서. A죠? 그러면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얘보다 먼저 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중에 제일 나중에 오는 건 얘인 거예요. 제일 앞에만 비교를 합니다. 이게 4등으로 올 거예요. 됐죠? 그럼 이 친구들은 제일 앞이 같으니까 그 다음을 비교합니다. 이거 빼고요. 이거 빼고 그 다음을 비교해요. 그 다음을 비교해서 제일 빠른 알파벳이 나오는 애들부터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늦은 애는 B가 더 늦죠. 그럼 얘가 3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여기까지 같으니까 그 다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B랑 C 중에는 C가 늦고 B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AA, CC가 2등이고요. AA, BA가 1등이 되겠습니다. 이 4개 중에서. 이게 사전식 배열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개 어렵죠. 약간 난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사전식 배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알파벳 순서대로 알파벳 순으로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매겨줍니다. 그 다음에 사전식 배열은 작은 수에서 큰 수로 간다고 생각을 해줄 거예요. 됐습니까? 직접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이건 문제 풀이 팁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일일이 사전식으로 하면 요즘은 되게 어렵습니다. 느낌이. 자, 이 중에 알파벳 순서 중에 제일 빨리 나오는 거 찾을게요. A, B, C, D, E가 나왔네요.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이렇게요.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됐죠? 알파벳 순서대로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작은 수 1, 2, 3, 4부터. 자, 그래서 우리 저걸로 만들 수 있는 1, 2, 3, 4, 5, 6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수 6개를 다 써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1, 2, 3, 4, 5, 6이죠. 제일 큰 수는 얼마예요? 6, 5, 4, 3, 2, 1이요.
그리고 수의 구조상 제라피 1로 시작하고 나머지 애들 5개를 늘어놓는 건 2로 시작하고 나머지 애들을 늘어놓는 것보다 무조건 작은 수가 됩니다. 이거 그럼 부동어 반대죠. 맞죠? 그럼 1로 시작하면서 5군데, 남은 5군데 5개의 숫자를 늘어놓는 거니까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는 5팩입니다. 5팩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예요. 그럼 요건 얼마냐면 120개입니다. 즉, 제일 앞이 1로 시작하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수는 120개고요. 그럼 2로 시작하면서 만들 수 있는 제일 작은 수 2, 1, 3, 4, 5, 6은 121번째 수가 되는 겁니다. 크기 순서로 나열합니다. 이런 구조예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409번째 친구를 구하래요. 그럼 2로 시작하는 수들은 똑같은 구조니까 3으로 시작하는 애들보다 작고 얘 친구들은 4로 시작하는 애들보다 작고 그 다음에 5로 시작하는 애들보다 작고 6으로 시작하는 애들보다 작을 겁니다. 근데 1로 시작하는 친구 120개, 2로 시작하는 친구 120개, 그럼 여기까지 하면 240개가 쓰인 거죠. 그럼 3으로 시작하는 제일 작은 친구는 241번째 수가 됩니다. 그럼 3으로 시작하는 친구도 120개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360번째죠. 그럼 얘는 얼마라고요? 4로 시작하는 제일 작은 친구가 361번째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또 120개 있으니까 여기까지 끝나면 480개거든요. 그럼 얘는 481번째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409번째잖아요. 이 사이에 있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세기 시작하는 겁니다. 4로 시작하는 친구들 위에 몇 개 있냐면 360개 있었어요. 그리고 4 하면서 제일 작은 수는 1 와야겠죠? 하나, 둘, 셋, 넷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4로 시작하는 친구는 4, 2로 시작하는 친구보다 무조건 작습니다. 4, 3으로 시작하는 친구보다 무조건 작고요. 4, 4는 안 돼요. 같은 수는 쓸 수가 없으니까요. 4, 5, 4, 6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4군데에 4개의 숫자가 들어가니까 여기 꽉 채울 수 있는 건 4팩. 4팩은 얼마예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24개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384개가 올 거예요. 그럼 여기도 4팩 몇 개? 24개가 추가되니까 여기까지 꽉 채운다면 408개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4, 3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작은 수가 409번째 수가 되겠죠.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4, 3으로 시작하는 가장 작은 수는 남은 숫자 1, 2, 3, 4, 5, 6. 4, 3, 1, 2, 5, 6이 제일 작은 수입니다. 4, 3, 1, 2, 5, 6이고요. 4에 해당하는 단어는 5, 3에 해당하는 건 L, 1에 해당하는 건 E, 그 다음에 2에 해당하는 건 F, 5에 해당하는 건 R, 6에 해당하는 건 W. 이게 409번째 숫자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요거는 방법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건 꼭 나와요. 거의 모든 학교에서 나옵니다. 종류만 바꿔가면서 알파벳, 사전식 배열에 관련된 이야기는 나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 해설이나 이런 데 안 나와요. 해설이나 이런 데서 숫자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은 아니군요. 2개 더 풀어야 되는군요. 23번 보겠습니다. 23번, 이것도 사실은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문제고요. 우선 문제에서는 색칠한 친구를 포함하는 평사를 찾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여기서 평사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색칠한 애를 어떻게 해야 포함할 수 있을까까지 개념을 확장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평사를 만드는 거 방법을 생각해보면 이런 평사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런 평사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2선하고 2선, 그 다음에 2선하고 2선 이렇게 4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가로선 중에서 아무거나 2개를 선택하고요. 세로선 중에서 아무거나 2개를 선택했는데
그 친구들을 연결하면 하나의 평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선은 A, B, C, D, E라고 생각하고요. 세로선은 1, 2, 3, 4, 5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평사 같은 경우는 가로선 A, B, C, D 중에 BD를 선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선 1, 2, 3, 4, 5 중에 2, 4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2, 4를 선택하나 4, 2를 선택하나 선 2개 선택한 건 똑같으니까 순서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사를 만드는 방법은 요 세로선 5개 중에 2개를 순서에 상관없이 선택하고 가로선 5개 중에 2개를 순서에 상관없이 선택해서 둘의 곱을 하면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평사의 개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중에 1, 2를 선택해요. 그 다음에 A, B, C, D 중에 D, 2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D, 2, 1번, 2번에 의해 만들어지는 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평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전체 평사를 구하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에 제약사항이 생겼죠. 뭐예요? 이 친구를 포함해야 된다고요. 이 친구를 포함한다 이야기 말고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런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랑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얘는요, 요렇게랑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4개의 선이 있는데 그 4개의 선들 중에 이 친구들의 바깥에서 2개를 선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중요해요. 얘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2선 중에 1개 선택하고 밑에 있는 3개의 선 중에 1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2개 중에 이거를 선택하면 절대 이 친구의 바깥을 선택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3개 중에 여기까지 선택을 하면 사이에 무조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2개를 선택해버리면 안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로 세로선도 하나, 둘, 3개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하고요. 하나, 2개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하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친구를 중심으로 바깥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2실,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3실 동시에 일어나죠. 그 다음에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3실,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니까 2실 동시에 일어나죠. 모두 곱하는 겁니다. 3실 곱하기 2실 곱하기 2실 곱하기 2실이라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자주 나오는 문제들, 대표적인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추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포함하는데 여기 하나 칠해놓고 얘는 포함하지 않는 평사의 개수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하려면 이거에 대한 해석부터 있어야겠죠. 그래서 문제를 점점 하나의 조건을 추가 하면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30번입니다. 토너먼트죠. 토너먼트. 자, 9개의 팀이 다음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배정을 할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진표가 우리 일상생활의 대진표랑 좀 달라요. 그래서 풀이 방법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농구를 한다고 그러니까 토너먼트의 개념을 알겠네요. 토너먼트가 무슨 뜻입니까? 야, 이씨! 붙어서 이긴 사람이 다음 라운드에 나가는 겁니다. 둘이 붙어서 이긴 사람이 무조건 나가는 거고 그거 말고 이 내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경기를 해서 승점 같은 걸 따져서 나가는 걸 리그전이라고 부릅니다. 토너먼트는 한판 승부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냐에 따라서 달라요. 뭐 원래 일반적인 토너먼트는 홈이냐 어웨이냐 홈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 1차전에 하냐 2차전에 하냐 3차전에 하냐 4차전에 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따지고 있는 건 뭐냐면 누구랑 붙어서 이긴 사람이 누구랑 붙은 사람이 이긴 사람하고 붙냐
그것만 따지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AB 있는 거랑 BA 있는 건 같은 거예요. 결론은 뭐니까? A랑 B가 붙었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이 두 개는 같은 걸로 쳐요. 그럼 여기 CD 있어요. 여기 DC 있는 것도 같은 걸로 칩니다. 그럼 이만큼만 놓고 보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잘 들으세요. 이것도 역시 책에 설명이 없어요. A, B랑 붙어서 이긴 사람이 CD랑 붙어서 이긴 사람하고 붙는다. 그게 여기 부분을 해석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여기에 CD가 매달리고 여기에 BA가 매달려도 똑같아요. A, B랑 붙어서 이긴 사람이 CD랑 붙어서 이긴 사람하고 붙는다. 이거죠. 그럼 얘네들의 위치를 바꾸는 거, 이 매달려 있는 거의 위치를 바꾸는 거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개어렵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거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냐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것도 역시 일반적인 책들 해설엔 없어요. 자, 제일 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에 몇 개가 매달려 있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 왼쪽에 몇 개 매달려 있나요? 총 아래. 4개 매달려 있죠? 오른쪽엔 아래 몇 개 매달려 있나요? 5개 매달려 있죠? 어렵나요? 여기 밑에 몇 개 있어요? 5개 있잖아요. 여기 밑에는 몇 개 있어요? 4개 있잖아요. 4개, 5개 매달려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총 9개 중에 왼쪽에 매달려 있고 4개 찾고요. 남은 5개 중에 오른쪽에 매달린 5개 찾아서 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도 똑같아요. 여기서 이 내부에서 이제 왼쪽에 매달리는 거랑 오른쪽에 매달리는 거로 나누겠죠. 왼쪽에 몇 개 매달려 있나요? 2개 매달려 있습니다. 오른쪽에 2개 매달려 있어요. 그럼 이 나눠진 4개가 4개 중에 왼쪽에 매달릴 거 2개, 남은 2개 중에 오른쪽에 매달릴 거 2개거든요. 근데 잠깐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은 대칭인 구조입니다. 아까 4개, 5개는 대칭이 아니에요. 뒤집으면 다른 게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같기 때문에 뒤집어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같으면 2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정확히는 2팩이긴 한데 토너먼트의 구조상 그 3팩이나 4팩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매달린 거 여기 봐요. 여기 매달린 게 한 개죠? 한 개인데 그러면 2개 중에 1개, 1개 중에 1개하고 대칭인 구조죠. 똑같죠? 2로 나눠야 되는데 이거 계산하면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가 무조건 1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2개 달린 구조 있죠? 그건 무조건 1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곱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 다음엔 둘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곱할 게 없어서 끝나요. 그 다음에 이쪽 해줄 겁니다. 자, 잘 봐요. 왼쪽에 매달린 거 몇 개입니까? 어려운 거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다. 왼쪽에 매달린 거 몇 개예요? 4개입니다. 오른쪽에 매달린 거 몇 개예요? 1개죠. 그럼 저기로 나누는 방법은 5개 중에 4개를 왼쪽에 매달고 남은 1개 중에 1개를 매다는 겁니다. 대칭인 구조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여기에서 이렇게랑 이렇게 나눠지죠. 둘이죠. 그럼 저기를 쓰는 방법은 4개 중에 왼쪽에 매달릴 거 2개, 2개 해서 곱하시고요. 대칭인 구조네요. 2분의 1까지 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안 곱합니다. 요거는 어차피 1일 거라고. 그래서 안 곱해요. 그럼 최종 답은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걸 모두 곱하기로 연결하시는 게 최종 답입니다. 이건 이렇게 푸셔야 돼요.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해설 보시면 되게 난해한 형태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랑 누가 붙냐가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적어주세요. 소희씨 30번입니다. 어디를 찾고 계세요? 자, 오늘은 이론적인 내용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특별히 없고요. 212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부등식 이쪽 파트 할 건데 왜 이론적인 내용이 특별히 없냐면 문제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그걸 그냥 적용해서 푸는 것 뿐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민, 맥스 함수라는 게 있긴 있어요. 수학에서 있긴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민, 맥스를 알아야지만 푸는 건 없습니다.
문제에 다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니까 설명을 듣고 그때그때 적용해서 풀면 됩니다.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때그때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풀면 된다라 특별히 알려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시 문제를 좀 풀어드릴 거고요. 기본 문제 14-8 보시면 두 실수에 대해서 max x, y는 x랑 y 중에 x가 크면 x를 내보내고 y랑 x 중에 y가 크면 y를 내보낸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큰 수를 내보낸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둘이 같으면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뭘 내보내도 상관없는 거고. 이게 맥스 함수의 의미인 겁니다. 물론 거기까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셔도 됩니다. 그럼 min x, y는 맥스 함수인데 xy의 음수배를 한다면 음수에서 내보내래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해보면 되죠. 그럼 ma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니까요. 자, max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면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y 중에 있는 그대로 넣고 있는 거예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 y 자리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y 중에 마이너스 x가 크면 얘는 뭐로 나오냐면 큰 수가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x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y 중에 마이너스 y가 크면 마이너스 y가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건 x의 범위가 아니고 마이너스 x, y의 범위가 아니고 마이너스 y의 범위잖아요. 사실 이걸 x, y의 범위로 바꾸면 x랑 y 중에 y가 더 크거나 같으면이고요. x랑 y 중에 x가 더 크면입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꺼낼 건데 그 앞에 음수를 붙여서 꺼내죠. 그럼 음수를 붙이면 결과물에 음수를 붙이면 결과물에 음수를 붙이면이에요. 그러면 min x, y는 만약에 x랑 y 중에 y가 크거나 같으면 또는 x랑 y 중에 x가 크면 마이너스 x니까 x를 내보내는 거고 마이너스 y니까 y를 내보낸다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뭐예요? 둘 중에 작은 걸 내보낸다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돌려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요. min 함수는 큰 걸 내보내는 거고 max 함수는 큰 걸 내보내는 거고 min 함수는 작은 걸 내보내는 거구나를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시킨 대로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걸 구하래요. 이걸 구하세요. min a, b 그리고 그거의 결과물을 넣어서 a와 비교해서 ma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갈 겁니다. 대소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몰라도 있는 그대로 갈 거고요. 자, min a, b인데 a랑 b 중에 누가 큰지 모르죠? 이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마이너스 m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요. 자, 그럼 max 함수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요. 화면 계속 있어야겠네요. max 함수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요. max 땡땡땡은 x랑 y 안에 있는 거에 대소관계를 써서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 중에 x, y 자리에 이거 적혀 있는 거죠. 마이너스 a가 더 크다면 우리는 이 max 함수 자리에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마이너스 a라고 적을 수 있죠.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를 넣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 중에 마이너스 b가 더 크면 우리는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a 중에 마이너스 b가 더 크면 마이너스 b를 내보내는 게 맥스 함수였죠. 됐습니다. 그럼 이걸 아까 전처럼 a랑 b 중에 b가 더 크면 a랑 b 중에 a가 더 크면 맥스 땡땡땡은 마이너스 a를 내보내는데 앞에 음수배까지 해서 a가 되는 거고요. 맥스 땡땡땡은 마이너스 b를 내보내는데 마이너스가 붙어서 b를 내보낸다고요. 누가요? min a, b 함수는 a랑 b 중에 b가 크면 a를 내보낼 거고요. min a, b 함수는 a랑 b 중에 b가 더 작으면 b를 내보낼 겁니다. 그럼 케이스가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첫 번째 a랑 b 중에 b가 크면 min a, b는 뭐가 나온다고요? a가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a랑 b 중에 a가 더 크면 min
A, B는 뭐가 된다고요? B가 된다고요. 그럼 주어진 여기요. 미인 자리에 A가 들어오든 B가 들어오든 한다고요. 이런 케이스에서. 그럼 이 식을 쓸 때 이 자리에 A라고 쓰던 B라고 쓰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순간 주어진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친구는 max 한 다음에 A죠. A, B, A, A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주어진 친구는 max 한 다음에 B, A예요. 됐죠? 자, 그러면 A랑 A잖아요. max인데 A랑 A죠. 같은 거죠, 사실. 들어온 A는 A 형태면 A를 내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케이스에서는 B랑 A예요. X 자리에 B고요. Y 자리에 A입니다. 그럼 여기다 그대로 넣어보죠. X 자리에 B고요. Y 자리에 A. B, A면 X 자리에 B. 지금 Y 자리에 A죠? A, B면 B, A. 그리고 A가 나온대요. 맞죠? 자, A, B 중에 누가 크냐가 조건입니다. A랑 B 중에 A가 더 크네요. A가 더 크다고요. 이쪽이네요. A가 더 크니까 max BA 함수는 A가 나옵니다. max BA 함수는 A죠. 그럼 뭐예요? A랑 B 중에 B가 크던 A가 크던 늘 결과물은 A가 나옵니다. 그럼 굳이 케이스 나눠서 적지 말고 최종 답은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A라고 적으면 되겠죠. 뭐라고요?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됩니다. 근데 시키는 게 복잡하게 생긴 것 뿐이에요. 귀찮죠? 원래 그런 겁니다. 됐죠? 끝이에요. 나머지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요. min, max 함수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min, max 함수만 설명을 드렸고 잠깐만요. 절대값 함수 3번입니다. 절대값 그래프. x에 대한 방정식이 양의 근 2개와 음의 근 2개. 당연히 실근입니다. 허근은 양음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양의 실근 2개와 음의 실근 2개를 갖는 겁니다. 물어볼까요? 판별식 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판별식은 2차 함수에서 쓰는 거지 절대값을 씌운 2차 함수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2차 함수에서 쓰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값을 씌웠잖아요. 절대값을 씌우면 2차 함수랑 모양이 완전히 똑같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양근 2개, 음근 2개를 가져야 돼요. 즉, 교점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다인 겁니다. 뭐예요? 그래프로 그려서 함수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함수의 교점 이야기 하겠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하실 수 있어야죠. 이거 판별식이나 그런 걸로 풀려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자,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입니다. 오늘도 몇 번이나 이야기했네요. 우변 전체의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변 전체의 절대값이 있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우변 전체에 있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귀엽고 깜찍하게 생겼다고 하진 않았어요. 뭐예요? 위에 있는 건 그대로, 밑에 있는 건 대칭 이동해서 올려서. 뭘 기준으로요? x축이요. 그러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그래프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겨요? 아래로 볼록이죠. 인수분해 되네요. x 마이너스 5랑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를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친구입니다. 꼭지점의 x좌표 얼마예요? 2입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못 따라오면 안 됩니다. 중3 내용이에요, 이건. 자,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 2고요. y좌표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뒤집어야 되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됩니다. 완전 제곱식 만들지 마세요. 2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4 빼기 8 빼기 5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9네요. 한참 밑에 있네요. 2, 마이너스 9를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친구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형태인데 그 친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변 전체의 절대값이었어요. 그럼 뭐예요?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살리고요. 그럼 얘의 식은 뭐가 됩니까? 원래랑 똑같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예요.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근데 나중에 필요한 문제들이 있어서 적어드렸고요. 자, 이 친구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해서 올라올 겁니다. 그럼 2, 마이너스 9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 9가 되겠죠.
2, 4, 6, 8, 여기 9.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y축과 만났던 여기 마이너스 5였죠? 이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되겠죠. 뒤집혀서 올라오니까. 그럼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그래프를 합친 게 저 절대값이고요. 식으로 적으면 얘는 x축 대칭했으니까 y의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친구랑 k, 지금 y는 땡땡땡과 y는 k의 교점을 잡았는데 그 교점이 양수 두 개, 음수 두 개 나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교점 4개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 둘, 양수예요. 셋, 양수입니다. 양수 3개, 음수 하나네요. 됐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내려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면 계속 양수니까요. 더 내려가다 여기를 지나는 순간 양수, x좌표죠. 0, 음수입니다. 아직 안 돼요. 음수 2개라고 했으니까요. 이거보다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양수, 음수네요. 되는 거죠. 문제에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x축까지 왔어요. 그러면 양수, 음수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친구는 사실은 뭔 거예요? 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2개의 근이 어떻게 되어 있는 이거 5 넣고 그냥 끝나는 것 뿐이잖아요. 됐죠? 그럼 문제에서 2개의 근, 양의 근 2개. 아니죠. 하나밖에 없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일 때는 되진 않아요. 그거보다 작아지면요. 근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이거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K값은 0보단 위에 있는데 5보단 밑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식으로 풀어서 하려고 그러면 개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식으로 해도 판별시티가 0보다 크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나와요. 됐죠? 이렇게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 그리라는 이야기가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요. 오늘 한 내용들이죠, 다. 자, 25번입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싶게요. 3개 하려고 그랬는데 2개밖에 못 하겠네요. 자, 25번 보시면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인 이야기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적인 해석까지 동시에 해볼게요. 자, 우선 물어봅시다. 절대값 안에 있는 미지수는 뭔가요? 절대값 안에 있는 미지수는 뭔가요? 왜 소위 눈을 이렇게 피합니까? x죠. 그럼 절대값 바깥에도 저 미지수 x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얘는 그냥 상수예요. x값에 따라 변하는 친구가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외운 걸로 풀 수 있습니다. 절대값 바깥에 상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상수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상수의 음수배랑 상수 사이에 있는 걸로 변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고 식으로 쓴다면 x-3이 마이너스 괄호치고 3분의 2k 마이너스 4와 3분의 2k 마이너스 4 그냥 이렇게 사이에 있게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근을 구하라가 아니에요. 근을 구하라가 아니고 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이 친구와 이 친구 사이에 무언가 끼어있는 값이 없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친구랑 이 친구의 대소관계가 얘가 크고 얘가 작은 게 아닌 얘랑 얘가 어떠면 되는 거예요? 위치가 뒤바뀌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보다는 큰데 3보다는 작다. 맞아요. 존재해요. 근데 3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다. 존재합니까? 사실 없죠. 즉 이 친구랑 이 친구의 현재 대소관계 이게 크다는 가정하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못하다고요. 근데 얘랑 얘는 서로 음수배 관계죠. 어떤 A랑 마이너스 A예요.
A가 양수라면 당연히 A랑 마이너스 A 중에 A가 큽니다. 그러면 A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A랑 A 중에 마이너스 A가 더 크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쪽이 더 큰 걸 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친구가 음수여야 된다. 그럼 얘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0보다는 작거나 같고 0보다는 크다네요. 그럼 0도 있잖아요. 여긴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0이면 근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선 근이 없는 걸 원하니까 음수인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3분의 2k-4가 음수가 되는 순간 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걸 직관성이 부족한 혹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래프를 그린다면 x-3의 절대값 쉬운 것을 그래프 그릴 거고요. 이거 상수라는 거 중요합니다. y는 상수 그래프면 x축에 평행한 친구예요. y는 x-3 그래프. 오늘 몇 번이나 그렸던 그래프 유형이네요. 뭐예요? 3, 마3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그 친구를 그려서 우리는 식전체에 씌워져 있으니까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고요. 밑에 있는 거 대칭 이동해서 가져옵니다. 이 그림이라고요. 좌변이. 좌변이 이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는 y가 상수인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걸 찾는다고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겨요. 저 상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2k 마이너스 4 플러스 3분의 2k구나. 요거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거보다 아래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해가 없는 거,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럼 얘가 올라가면 안 되겠죠?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다 아까 전 이야기 정확히 0이 돼요. y는 3분의 2k-4가 정확히 0이 돼요. 그러면 점 하나 있잖아요. 같아도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거보다 더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k-4가 음수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같은 문제인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있으면 뭐도 있냐면 해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이해를 꼭 동반해 주세요. 직관적인 이야기 하려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0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셔야 돼요. 요건 숙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풀라고 그랬는데 개뿔 못 풀겠네요. 숙제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투데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